여러분, 지난 2018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2세의 주씨 형제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주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다 찾아왔던 거예요. 이 형제분들이 이 주씨의 집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그때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주인이었던 이 주씨가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던 거예요. 머리 뒷부분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그리고 목과 등에는 흉기에 찔린 되게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분 그리고 흉기를 현장에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사건 이틀 전에 이 주씨의 아들, 당시 40세였던 아들이 주씨의 집 근처 PC방에 다녀갔네? 거기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지문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주씨 아들 지문 같은데? 이에 경찰은요, 주씨의 아들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황상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다른 사람 거인 거예요. 이로 인해 경찰은요, 범인이 아들이거나 혹은 아들과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아들. 경찰은 바로 주씨의 아들을 소환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3월 7일 아들은요, 다른 사람과 폭행 시비가 일어나면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이 아들을 존속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소환했어요. 여러분, 현행법상 그 존속 살해라는 거는요, 보통 살인보다 형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250조 2항 직계 존속을 살해할 경우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이것보다 더 처벌이 강하죠. 검찰은요, 피해자 주씨와 아들이 진짜 친자 관계인지, 이 사건이 정말 존속 살해 사건인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씨가 친아버지 맞아요? 네, 제 친아버지인데요. 아니,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주씨, 당신 친아버지가 아닌데요? 에? 검사 결과 주씨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친자 관계가 아닌 거예요. 존속 살해가 아니야. 이에 검찰은요, 존속 살해가 아닌 그냥 살해 혐의로 주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들은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아니, 제 아버지인데 제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아들도 이때 안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인 주씨, 이 아버지인 주씨는요, 1978년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주씨는 처음에 이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 친자식인지 알고 키웠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98년의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인해서 이 아들이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주씨, 아내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새끼가 아닌데 다른 놈의 자식인데 아내가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같이 키운 거잖아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이때 주씨는요,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니었고 계속해서 혼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 거예요. 이 피해자 주씨는요,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이 아들한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 왔던 대로 아들과 한 집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들도 성인이 됐는데 이 아들이요, 한때 이제 학원 강사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진득하니 한 곳에서 일을 못해.
나이는 한 살 한 살 들어가는데 계속 변변한 직업도 없이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계속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 거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아들 만족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당일 이 아들이 아빠 주씨한테 아빠, 나 카드 대금 좀 맞게 한 40만 원만 좀 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아빠 주씨, 여기 있다. 좀 더 열심히 PC방에서 게임을 해. 여기 40만 원. 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내. 아들한테 당연히 이 아버지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아버지 주씨가 아들한테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아들이 그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지고 홧김에 집에 있던 화분을 들어다가 아버지 주씨의 머리에 갖다 내려친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열받아서 40만 원 안 준다고. 이 아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화분을 내리치고요. 쓰러져 있는 아버지 주씨를 보면서도 이 아들 흉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흉기로 목을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목을 찔러서 아버지가 즉사한 걸 알았는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정신이 깨어있을까봐 아버지 정신이 깨어있으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몇 번 더 찔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요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문을 조사했을 때 신원이 주씨의 아들로 나왔어요. 아, 범인 아들이구나. 그런데 DNA는 머리카락이나 피나 뭐 이런 거잖아요. DNA로 맞춰보니까 아들이 아닌 거예요. DNA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범이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정작 범인은 단 한 명이었던 거예요. 아들. 피해자 주씨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는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허건날 게임만 하며 사니까 부모 입장에서 탐탁치 않아 잔소리를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많이 티격태격 싸웠겠죠.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요 이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는 피해자 주씨가 아들을 어릴 때 많이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대해 왔다고. 하지만 정반대로 이 주씨의 주변인들, 이 지인들의 말은 달라요. 한평생 이 주씨 상실히 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학대? 절대 그랬을 리가 없다고. 되게 상반되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보통적으로 제가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가끔씩 가정사와 사회생활 할 때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막 가정에서는 개차반인데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막 봉사활동 하면서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다뤘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그냥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과 어머니의 말, 어릴 때 학대를 해왔었다 라는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주변인들의 그랬을 리 없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튼 1심 재판부에서는요 아들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로 항소했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 같다 라면서 징역형을 더 낮춰서 1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요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것으로 죄질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기에 감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는요 친생자 그리고 양자 관계 두 가지예요.
친생자는 물론이고요. 피가 섞이지 않은 양아들이 양부를 살해해도 존속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친자 관계가 아닌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두 사람이 친생자 관계로 믿고 살았다면 비록 호적상 부자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어도요,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당사자들 모르게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속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로 친생자 관계가 아닌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친생자 관계로 믿고 살았다면 비록 호적상 부자 관계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 아들은 물론 피해자인 아버지도 평생 서로를 친생자 관계로 알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들은 법정에서 실제 피가 섞인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숨진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진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생을 친부자 관계로 알고 살았습니다. 계부와 을붓 아들의 관계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니니까 일단 친생자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서로 계부와 을붓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양자 관계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개인이 타인을 살해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존속 살해가 아닌 그냥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핏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그런데 그걸 숨기고 평생 남의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결국 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뭔가 되게 씁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구리에서 일어난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